9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얘는 삼각함수 최대 최소 문제인데 각을 통일을 해야 돼요. 그게 치환하기 전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좀 통일하고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치환을 하기는 할 건데 이 치환을 할 때 그냥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주어진 각이 사인 제곱 여기에 x-3분의 2파이라고 들어가 있는 친구와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a 곱하기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각이 정확하게 어떤 각인지가 안 나와 있. 그러니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다르다는 게 문제거든. 됐니? 그래서 요거를 좀 통일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x-3분의 2파이잖아. 그지? 그럼 x-3분의 2파이의 형태에서 지금 사인 제곱인데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면 되냐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죠.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그지?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뭐냐면 요렇게 두 개 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렇게 보시면은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를 더하면 요 값이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랑 단위원상에서의 동경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하나 표시해서 그려보면 단위원이 있는데 3분의 2파이가 120도니까 얘가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음수 쪽으로 3분의 2만큼 간 거니까 이렇게 간 거거든? 요 정도? 요 정도 가서 이쪽으로 간 게 이제 3분의 2파이 요만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아온 형태다 보니까 음각의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니? 자, 이 동경과 이 각과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만큼 각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파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에 해당되는 동경과 3분의 4파이에 해당되는 동경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하나의 좀 밑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결국 사인 제곱이라는 자리에 자 저 각에 x 더하기 3분의 4파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각이 통일이 돼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각을 좀 통일을 시켜준 다음에 얘를 통일시켜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고 치환하는 거겠지.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각 그냥 세타라고 놓게 그 다음에 더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코사인 세타를 내가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t라고 치환하시게 되면 요 함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at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t의 값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사인을 치환을 한 거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범위를 가질 거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여기가 또 가운데가 미지수란 말이야. 그래서 가운데가 미지수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마이너스가 그 다음에 대칭축이 얼마가 되냐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다 라고 해서 플러스 2분의 a가 바로 대칭축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근데 a라는 값이 양수라는 말은 줬거든. 되니? 그럼 a가 양수니까 요 값 자체도 뭐가 돼요? 양수에 해당이 될 거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을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범위는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인 경우.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냐면 a라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과 어디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노란색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건너가서 얘가 1인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다 돼요. 알겠나요? 두 가지 경우가 다 돼. 그래서 얘는 케이스 분류를 해서 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분의 a라는 대칭축이 1보다 어떤 거냐면 큰 거죠. 요 1보다 큰 거. 그래서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a는 당연히 범위가 2보다 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최대값을 구해보면 문제에서 최대가 나와 있으니까 최대값은 1을 대입한 게 최대가 되겠지? 그럼 1을 대입한 게 최대가 되니까 a-2가 될 거고 그 최대값이 3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값은 5예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a의 범위가 2분의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는 크고 이번엔 뭐보다는 작거나 같냐면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란색 범위처럼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얘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냐면 최대가 x자리에 t자리죠. t자리에 2분의 a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2분의 a를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니까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a 제곱이 되고 더하기 1이 되고 요 값이 3이라는 이렇게 생기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식 정리해 보면 계산 마무리하시면 요거 넘어가시면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시면은 4분의 a가 되겠네. 그럼 4분의 a 제곱이니까 4분의 a 제곱이 2가 되는 형태가 되고 그럼 a는 2루트 2가 나오는데 요 범위랑 안 맞죠. 그죠? 요 범위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거야. 따라서 a가 5다라는 게 정답이 될 거고 문제 fx의 최소값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답이니까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죠. 됐니? 그래서 뭐 배운 대로 그냥 이거는 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 없이 그냥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렇게 대칭축이 미지수일 때는 항상 범위 체크하셔야 돼. 알겠지? 범위 체크해서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2 곱하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적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각각의 구간에 따른 적분값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요거를 가지고 2부터 3까지의 적분값 계산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봐야 돼. 잘 봐. 지금 가조건에서 주어진 정보가 x-2 곱하기 fx인데 이 값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잘 봐. 2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앞에 있는 요 함수 있죠. 그죠? 앞에 있는 요 함수는 자 여기다 쓸게요. x-2라는 함수는 얘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구조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fx라는 거를 곱해. 이걸 곱했는데 그 결과가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항상 양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fx의 범위가 생기겠죠. fx의 부호가. fx라는 친구는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똑같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두 개를 곱했을 때 항상 양수가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를 넘어갔을 때는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얘도 플러스 부호로 맞춰줘야 그래야 두 개를 곱했을 때 전부 플러스라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결국은 fx라는 것의 부호는 언제 바뀌냐면 얘는 2라는 점을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발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f2라는 값이 0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간단하게 적어보면 x가 2보다 작을 때는 fx는 음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는 무슨 수가 되냐면 양수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라고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고 나서 적분값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적분값 마무리해 보시면 나 조건에 있는 거 가볼게. 자, 나에서 보시면 첫 번째 식겁니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인데 2까지는 음수잖아. 그럼 2까지 써주고 fx dx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커지면은 부호가 그대로니까 2부터 3까지는 그대로 fx dx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7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값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부터 6까지인데 2부터 6까지는 그냥 fx 부호 자체가 항상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냅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0부터 6까지거든. 자, 요거 갖다가 계산해 보면 0부터 2까지는 fx의 부호가 음수니까 똑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부터 6까지에서는 fx가 그대로 나오고요. 절대값이니까 요 값이 이제 16이다 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이제 연립하는데 얘에서 얘를 뺄게요. 자, 얘에서 얘를 빼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그대로 지워질 거고 2부터 6까지고 2부터 3까지잖아. 그럼 2부터 6까지에서 2부터 3까지를 빼니까 뭐가 나오냐면 3부터 6까지의 적분값이 나오고 그 3부터 6까지의 적분값이 9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지. 됐니? 자, 그럼 끝났죠. 지금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안 적은 게 2부터 6까지인데 2부터 6까지는 어차피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놓으면 되고 그럼 2부터 6까지의 적분값에서 3부터 6까지의 적분값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2부터 3까지의 적분값이 나오니까 문제 정답은 12에서 9를 빼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정답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확인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이제 귀납적 정의죠. 귀납적 정의. 수열의 점화식. 귀납적 정의에 해당되는 건데 자, 가볼게. 문제에서 첫 번째 모든 항이 음이 아닌 정수니까 AN이라는 것은 둘 중 하나야. 0 아니면 양수. 이렇게 둘 중 하나 0 아니면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조건에서 이제 7번째 항이 2라고 줬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점화식을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172 합이 170이 나오도록 만드는 L을 찾아보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어떤 첫째 항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7번째 항을 이렇게 딱 준 거거든. 7번째 항을 딱 줬고 문제에서 점화식이 나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7번째 항을 줬으니까 일단은 뭐부터 해볼 거냐면 역추적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문제에서 주어진 점화식이 대입해가지고 역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볼게. 자, 7이 나오게끔 해야죠. 7이 나오게끔 하시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A7이 나오려면 얘가 5를 대입한 거니까 8-A5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이 값이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문제에 주어진 점화식에다 5를 대입한 거지. 그러면 A5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6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럼 마저 가볼게요. 자, A5라는 것을 해보시게 되면 A5는 8에서 A3을 뺀 것과 같은데 이 값이 6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3은 넘어가시면 6이 나와야 되니까 2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애가 나왔네. 그죠? 되니? 얘가 지금 계산했더니 2가 나왔으니까 6이 나왔거든? 그럼 A5가 6인데 그럼 여기다가 다시 6을 대입하면 요거랑 요거랑 위치 바꿔주면 다시 2가 나오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A3이라는 것이 그러면 굳이 안 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A1은 뭐가 되는 거야? 6이 다시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낸 첫 번째 사실은 뭐냐? 자, 첫 번째 사실은 홀수항들 1357 가는 홀수항들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자, 홀수항은 지금 순서가 6, 2, 6, 2 이렇게 반복이 되는 구조구나 라는 것을 그냥 대입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6, 2, 6, 2, 6, 2 대입. 되니?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홀수는 다 찾았단 말이야. 그럼 홀수는 다 찾았으니까 이제 짝수에 대한 것만 뭔가 좀 규명을 하면 될 텐데 자, 요 정도 감각은 좀 가져갈게요. 홀수가 반복성을 가지니까 짝수도 무언가 규칙적으로 반복될 것 같다는 의심은 하고 가시면 좋아요. 알겠나요? 홀수가 내가 숫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 대입해서 보니까 반복이 되는 거잖아. 반복이 되는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짝수도 뭔가 규칙성 있게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가는 건데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추론을 해볼게.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제는 제대로 정방향으로 가볼게요. 자, 순방향으로 A2라는 것을 P라고 잡아봐. 자, 그럼 A2를 P로 잡으면 쭉 써보자. A4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냐면 8-P가 될 거야. 되니? 그 다음에 A6은요. 8에서 8-P를 뺀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8 플러스 미안 P가 나오네요.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규칙성이 나오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뭐가 되겠어? A8은 8-P가 되겠지. 그러니까 짝수는 P 8-P 그 다음에 P 또 8-P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구해야 될 거는 1부터 m까지의 합을 구했을 때 걔가 170이 나오게끔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볼게요. 여기서 갑니다. P 나왔고 8-P 나왔고 P 나왔고 8-P 나왔고 이런 식으로 됐지. 됐니? 그러면 재미난 게 뭐냐면 자, 요렇게 두 개 더하면 항상 얼마야? 8이야. 요게 이 문제의 이제 포인트죠. 요렇게 두 개 더해도 얼마야? 8이야.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두 개를 이제 합칠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거든. 그걸 다 더해. 그럼 얼마야? 16이야.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가볼게. A1, A2, A3, A4를 더하면 P의 값에 관계없이 P가 뭐가 됐든 관계없이 16이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P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관계없이 16이 나온다고. 4개를 더하면.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자 가볼게요. 1부터 뭐를 했을 때 AK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까운 숫자가 뽑아야 되는 숫자가 170이잖아. 그럼 170에 가까운 숫자를 하나 뽑아보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 40까지 가면 되죠. 그럼 40까지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반복이지. 5, 6, 7, 8. 그 다음에 9, 10, 11, 12 이렇게 반복인데 그걸 몇 개 더한 거야? 10개를 더한 거죠. 10세트를 더한 거야. 그러면 170에 근접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 값이 바로 얼마냐면 16 곱하기 10이 되니까 160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얼마만큼을 이제 네모만큼을 어떻게 더할지에 따라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70이 나와야 되니까 이미 160은 확보가 된 상황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되는 식은 41번째 항, 42번째 항, 43번째 항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값이 딱 10이 나오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44까지 가면 무조건 합은 16이 돼버리니까 오버해버리죠. 그러니까 44는 빼줘야지. 4개 더하면 요거 4개 한 세트 더하면 무조건 16이잖아. 그럼 160에다 16 더하면 176 아니야? 오버되잖아. 그럼 확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들었을 때 혹은 이거 2개만 가지고도 10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요 생각을 이제 가져가는 거야. 됐지? 그래서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최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잘 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이잖아. 그럼 요까지 찾으면 이거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잘 보세요. A 41이 얼마야? 6이야. 이건 확정이지. 예? 이거 확정이죠? 그죠? 그럼 잘 봐. 42까지 더해서 즉 요거랑 얘는 P니까 얘는 P. 그러면 요거 2개 더해서 10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P가 뭐면 돼? 4면 돼. P가 4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시그마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170이 되도록 만드는 요 윗자리에 들어가는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로 가능한 게 뭐냐면 m은 42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딱 더했을 때 우리가 170을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요까지 더해서 얘는 확정이잖아. 얘도 얼마야? 2잖아. 그럼 10을 안 넘잖아. 이렇게 2개 더해도. 그럼 요까지 더해서도 내가 이 3개를 더한 게 10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뭐도 가능하다는 거야? 43도 가능하네. 끝. 그래서 2개 더하시면 정답 얼마? 85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의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귀납법 나오면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진 식 갖다가 역추적이 됐든 아니면은 그냥 대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규칙성 파악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7번째 항 갖다가 규칙성 파악을 해보니 홀수가 반복이 되는 구조죠. 그러면 짝수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복이 되는 것을 미지수 잡아서 세팅을 해놓은 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2개 더하고 요렇게 2개 더해서 한 세트로 구성을 하니까 그 한 세트의 합이 16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170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원하는 거니까 16을 가지고 최대치로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160까지는 되겠네. 요까지 일단 찾아내는 거지. 그러고 나서 남은 애들 가지고 170이 되도록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가 플러스 10만 되면 되니까 남은 애들 요 3개를 가지고 170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가 언제가 생길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11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 됐나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요까지 정리하세요.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 볼게요. 12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f형은 0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fx의 형태는 상수항이 0이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뭐 이 정도까지는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fx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고요. 극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나조건 x에 대한 방정식 fx-fk
는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데 그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2다 라고 돼 있지. 자, 그럼 나조건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잘 봐. 나조건 해석은 fx 마이너스 fk가 0이 되는데 빼함수죠. 빼함수. 근데 k는 당연히 상수입니다. 숫자 함수값이 될 거고, 자, 얘가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두 개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만드는 모든 k의 값의 합이죠. 그럼 여러분 3차 함수가요, 실근이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두 가지 후보가 생기잖아.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죠. 그래서 요거 노란색 줄 하시고 2번.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거야. 되니? 그랬을 때 얘가 두 개가 되도록 만드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이 2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만드는 요 k 값은요, 잘 보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접하는 점과 그 다음에 통과하는 점일 수도 있죠. 둘 다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약에 잘 봐. 이걸 접하는, 즉 극대값만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극값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가 k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k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이것도 fk가 되겠지. 그지? 근데 어디도 k가 될 수가 있냐면 여기도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것도. 됐나요? 자, 하나 예를 갖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쌤이 fx 마이너스 f1이라는 함수를 그린다고 해볼게. 그럼 fx 마이너스 f1인데 얘가 실근이 두 개가 가진다라고 하면 1이 될 수 있는 위치, 1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여기가 1일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요 점과 요 점은 함수값이 똑같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가 1일 수도 있다고. 알겠니?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서도죠. 밑에서도요. 여기가 1일 수도 있지만은요. 여기가 뭐일 수도 있어요? 1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fx에서 fk를 뺀 것이 0이 되도록 만드는 0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에서 실근이 두 개가 만드는 k는 총 몇 개가 생겨야 되냐면 3차 함수에서는 아예 외우셔도 되는데 4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4개. 3차 함수에서는 k 값이 4개가 나올 수 있다. 알겠니? 어디냐? 자, 체크해보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됐어? 그래서 요거를 그럼 이제 편의상 이렇게 써볼게. 자, 여기도 K가 될 수 있고 여기도 K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K1 작은 순서대로 붙여줄게요. K2, K3, K4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이 4개가 전부 얼마야? 다 더하면 2야. 이거 준 거지. 이게 나조건의 해석이죠. 됐어? 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극값을 갖는 지점만 실근 두 개 갖게끔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1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가 1이 될 수도 있고요. 요쪽이 1이 될 수도 있고 요쪽이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경우는 총 4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실근 두 개 갖게 하는 경우가. 알았지? 자, 그럼 가볼게.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2에서 극소값 같는데요. 아, 그럼 하나는 확정이네. 누가 극소야? 여기잖아. 그럼 얘는 뭐야? 2야. 얘는 2야. 그래서 자, 식이 두 개가 나왔어. K1, K2, K3, K4 이거 4개 더한 게 2인데 이거 4개 더한 게 2인데 K1, K3이 그림상에서 2야. 그러면 K1,
K2, K4 남은 거 3개 더한 게 얼마란 얘기야? 0이 돼야 되네. 이 얘기죠. 됐습니까? 남은 거 3개 더한 게 2가 돼야겠네. 됐지?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비율 관계로 써볼게요. 비율 관계 쓰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1대2 비율 관계 쓰겠다는 거죠. 1대2 비율 관계. 그래서 갑니다. 여기가 확정된 값 2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 딱 그은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K2였죠. 그럼 여기는 K1이죠. 그러면은요. 이렇게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러면 첫 번째 갑니다. K2라는 애는요. 얘와 얘의 1대2, 1대2 내분점이니까 3분의 내분점 공식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니까 2 더하기 2K1이 돼요. 이게 K2. 됐나요? 1대2 내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볼게. 여기 이번엔 여기도 얘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잡으면 얘가 뭐였어? K3이었어. 그러면 2라는 점은 K2와 K3의 몇 대 몇? 2대 1 내분점이죠. K4인가요? 네. 바꿀게요. K4.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2는 3분의 이렇게 크로스 그래서 K2 더하기 2배의 K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식이 충분히 나왔죠. 문자 몇 개예요? 3개. 식 몇 개? 3개. 이거 잘 연립만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잘 연립 좀 해볼게. 잘 봐. K2 있죠? 어떻게 할까? 네, 이렇게 바꿉시다. 자, 갑니다. K2를 지울게. K2를 어떻게 지울 거냐면 이렇게 정리하자. 자, 요거부터 정리할게. 식 정리하는 거. 3을 곱해요. 3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K2 자리에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네들을 넘길게. 괜찮죠? 3개 더한 게 0이었으니까. 그러면 3을 곱해주고 K2 자리에 마이너스 K1, 마이너스 K4 이렇게 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2K1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6이라고 놓고요. 얘는 6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K2 자리에 마이너스 K1, 마이너스 K4 이거 대입하고 더하기 2K4 이렇게. 자, 그러면 식두개가 이렇게 나오겠네. 식두개 나오시면 요거 정리 좀 해보면 마이너스 3K1이라 넘어가실게요. 자, 넘어가시면 5K1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3K4 넘어가시면은 3K4 되죠. 그리고 얘를 넘길게요.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될 거고요. 이 친구도 정리해 보시면 얘는 요거 하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K4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정리하자.
요걸 싹 이쪽으로 넘긴다 생각하시면 K1 마이너스 K4가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니? 그럼 계산 마무리 할게요. 여기다 3배 하자. 자, 3배. 여기 3배. 그리고 여기도 3배. 하시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요. 아, 더해요. 미안. 더해요. 더하시면은 8K1이죠. 8K1이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6이네. 그래서 K1이 딱 나오네요. K1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나오지. 어? 마이너스 20인가요? 아, 그러네요. 미안. 마이너스 20이군요. 마이너스 20. 그럼 마이너스 20이면은 약분하시면은 2분의 5네요. 네. 마이너스 2분의 5요. K1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요. 됐어요? K1이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아, 여기다 대입하죠. 여기 숫자가 안 예쁜데? 그냥 여기다 합시다. 아까 뭐였냐면 K1 마이너스 K4가 마이너스 6이었거든? 네, 요거 정리하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5 대입해서 넘길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K4는 마이너스 6 하시고 넘어오니까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까지. 됐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 되죠. 그래서 K4는 2분의 7 나오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나왔죠? 자, 그럼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네. 마무리할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얘가 2였어. K4가 뭐야? 2분의 7이야. 그럼 뭐 비율관계 바로 쓰시면 요만큼이 2분의 3이니까 요쪽으로 가면 3만큼 돼서 K2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5다 라고 해서 딱 1대 2와 그 다음에 2대 1 맞춰가는 거지. 됐니? 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fx는요? 식 세워볼게요. fx는 요거 갖다 식 세울게요. 요거 갖다 식 세우시면 최고차 한계수 모르거든?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이 0이 아니야. 요 값이 0이 아니고 이게 f2야. f2. f2니까 이쪽으로 더해줘야죠. f2까지. 이렇게 되거든? 됐어?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 이제 마무리 하시는데 우리가 안 쓴 조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안 쓴 조건이 여기다가 0,0 대입하시면 되죠. 0,0. F0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0이고요. 이쪽에다 0 대입해서 요거 표현해 주시면 이게 문자 하나가 안 지워져요? 문자 하나가 안 지워져. A가 안 지워져. 근데 상관이 없는 이유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F4분의 F'4야. 그러니까 문자가 둘 다 있어도 분자분모에 문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약분이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여기다가 0 대입하고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이쪽이 0이고 0, 0 대입하시면은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 값이 마이너스 10a가 나와요. 마이너스 10a. 이거 a 못 구해요? a 못 구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냥 4 대입한 거랑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해서 4 대입한 거랑 두 개 이제 나눠주시기만 하면 문제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 문제가 12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의 포인트는 비율관계죠. 비율관계. 비율관계 이용해서 미지수 잡는 거. 그래서 문자가 좀 많고 계산이 조금 길어. 계산이 조금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비율관계 착실하게 1대2, 1대2, 1대2 요거 잘 써주면 문제 답을 구하는 데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도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잘 확인하시고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 갑시다.
자,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13번은 지수, 로그, 그래프죠.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 자,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4점짜리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좌표 잘 설정하자예요. 좌표 설정하시고 미지수 필요하니까 미지수가 문제에서 하나도 안 주어져 있으면 미지수 잡아줘야 돼. 알았니? 근데 이런 생각은 하셔야 돼. 잘 봐. 문제에서 미지수를 미리 줘. 이미 줬어. 문제에서 이미 문자로 정해주잖아. 그럼 니네가 추가적으로 미지수 잡지 마. 그럼 너무 복잡해져.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미지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럼 미지수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얘는 그러면은 문제 읽어봤을 때 미지수 잡혀 있는 게 있어 없어? 미지수 잡혀 있는 게 좌표에 대한 미지수가 없어요. K밖에 없잖아. K밖에. 그치? 그래서 K만 냅두고 우리가 좌표를 하나 미지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미지수부터 잡는 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B의 좌표를 미지수 잡을게요. B의 좌표를 T, X좌표 B라는 거에 X좌표를 T로 잡고요. 그 다음에 2의 T 플러스 K다 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지수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문자를 찾아야 되니까 문자 찾는 거의 핵심은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문제에서 연립할 수 있게끔 식을 뽑아줘야 되고요. 자, 식이 지금 몇 개가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해볼게. 내가 T라는 거 잡았죠? T라는 문자 하나 잡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래 주어진 K라는 문자 있으니까 식 몇 개 필요하냐면 2개 필요합니다. 2개. 문자가 2개니까 식 2개 찾아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는 안 그리고 사다리꼴만 그려볼게. 사다리꼴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사다리꼴만. 자, 갑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쪽에다가 1 이렇게 해서 3 T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됐죠? 문제에서 D의 좌표 1이라고 줬어요. 알겠니? D의 좌표 1이라고 줬어. 자, 그 다음에 잘 봐. 요렇게랑 요렇게가 지금 돼 있는데 여기가 T야. 여기가 T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요 정도쯤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사다리꼴이 있는 거고 자 여기를 B라고 잡아서 얘를 T, 2의 T 플러스 K제곱이다 라고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될 거고 여기가 D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말이 또 나와 있냐면 여기가 H인데 문제에서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잘 봐. H와 D와 그 다음에 요 직선을 연장하세요. 자, 요렇게를 연장해. 요렇게 해서 생기는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과 D라는 점과 H라는 점이 서로 뭐 하다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럼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하면 자, 요것도 공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첫 번째 기울기가 다 같죠. 요걸로 식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기울기 같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요 점, 요 점, 요 점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기울기와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와 이렇게 기울기는 다 어때요? 같고 당연히 이렇게 기울기 구해도 같다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점이 몇 개만 필요하면 되냐면 2개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굳이 점을 3개 줬다는 얘기는 자 이런 뜻이야. 3개 중에서 2점을 잡아. 제일 계산하기 편한 걸로. 3개의 점 중에서 제일 계산하기 편한 걸로 2점을 골라서 이건 니네가 세팅해야 돼. 문제마다 다를 테니까. 그럼 대표적인 게 뭘까? 계산하기 편한 거는 절편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건데 2점을 잡아요. 그 2점을 잡고 2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 식을 세워. 그럼 점 하나가 남잖아. 그 점 하나 어떻게 해? 대입해야지. 그게 두 번째.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떠올릴 건 기울기 갖다가 제일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거 챙겨 놓으시라는 건데 두 점을 니네가 편하게 잡아. 제일 편한 걸로. 계산하기 편한 걸로 잡아서 식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뭐 하라는 거냐면 대입하라는 거야. 나머지 한 점을 대입하세요. 이거. 그래서 요 문제는요. 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요 조건 나와 있는 걸 이걸로 풀 거예요. 두 번째 방식으로 식을 세울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자, C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C는 로그 함수 위의 점이거든? 그래서 C는 로그 함수 위의 점이라서 얘는 T, 그 다음에 로그 문제에서 주어진 로그 함수가 2의 t니까 2의 t 마이너스 3분의 1. 요 정도 이렇게 써지겠네요. 이게 y좌표. 됐죠? 자, 그 다음에 h라는 점은요. 요 h라는 점도 써보면 h라는 점은 0, 얘는 y좌표 이거랑 똑같으니까 2의 t 플러스 k. 요거지. 자, 그 다음에 D라는 점은 어디 위의 점이냐면 D라는 점은 지수함수 위의 점이거든? 근데 X좌표를 알아. 그럼 X좌표를 아니까 1, 그냥 지수함수에 대입해. 1 플러스 K. 그럼 관계식 하나 나와요. 잘 보세요. 첫 번째 관계식. D라는 점이랑 C라는 점이랑 둘의 Y좌표가 똑같죠? 둘의 Y좌표 똑같거든? 그래서 식 두 개 세우기로 했잖아. 첫 번째, D의 Y좌표와 C의 Y좌표가 같아요. 요거 갖다 식 하나 세울 수 있죠. 됐나요? D의 Y좌표와 C의 Y좌표가 같습니다. 자, 그럼 D의 Y좌표는요. 2의 1 플러스 K제곱과 로그 2의 t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뭐 더 이상 계산 진전은 안 돼요. 그냥 여기까지 하나씩 세워놓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쓸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이 아까 얘기했던 두 점을 정해서 직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요직선 아니야, 요직선? 요렇게 가는 요직선? 그치? 근데 A라는 점을 알거든. A라는 점은 뭐야? A가 무슨 점이니? 그림상에서 A가 무슨 점이야? 로그 함수의 정점이죠. 정점. 그죠? 그럼 로그 함수의 정점은 진수가 1 될 때 찾으면 되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 3분의 4, 제로 이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갈게요. 나는 뭐를 세울 거냐면 A라는 점의 좌표가 3분의 4, 제로고요. H라는 점의 좌표가 0, 얼마냐면 t 플러스 k, 2의 t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뭐 세우겠다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겠다고. 알겠니? 그럼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세워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갈게. 얘에서 얘를 빼. 기울기. 바로 가자, 바로. y는 기울기부터 쓰면 기울기는 얘에서 얘를 빼요. 3분의 4. 됐나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k 곱하기 x. 그냥 x 써. 왜? 이게 무슨 좌표니까? y좌편. 더하기 y좌편 그대로 쓰세요. 2의 t 플러스 k요. 됐나요? 그럼 요것만 번분수로 약간 바꿔주면 요것만 위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 곱하기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직선이야. 이게 AH. 따라왔어? 이게 AH. 그럼 여기다가 뭐 대입할 거냐면 여기다가 뭐 대입한다고? D를 대입하면 되죠. D.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A와 D와 H가 한 직선 위에 놓여 있으니까. 그럼 D를 대입할게. D의 좌표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D는 이거였잖아. 이거.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해. 어디 갔어? X랑 Y. 그러면
전부 다 복잡해 보이지만 문자가 전부 다 어떻게 통일이 되냐면 여기도 2의 t 플러스 k 여기 1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2의 t 플러스 k 그리고 얘가 또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도 2의 t 플러스 k가 된다고. 확인됐어? 그러면 식 정리해 볼게. 2의 t 플러스 k는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2의 t 플러스 k 더하기 2의 t 플러스 k. 그러면 요 앞에 생략된 게 1이잖아요. 1. 근데 이거랑 똑같잖아. 그지? 됐어? 잠깐만. D가 2의 1 플러스 K지? 잠깐만. 1 플러스 K죠. 예, 요것만 수정할게요. 요것만. 예. 1. 여기 1. 예. 오케이. 요렇게.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요거 묶어가지고 계산한다 치면 1에서 4분의 3을 뺀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2의 t 플러스 k야.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2의 1 플러스 k랑 똑같다고. 그럼 4 이쪽으로 보낼게. 4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다가 2 더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3이 돼요. 그러면 2의 t 플러스 k랑 2의 3 플러스 k가 똑같아서요. t가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요. 이렇게 끝났죠. t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 t가 3이 되니까 이제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야지. 요식 끌고 올게요. 요식 끌고 오면 2의 4제곱은 아이고 4제곱이 아니죠. 미안. 2의 1 플러스 k제곱은 여기다가 3을 대입해.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로그 잘 봐. 로그 2의 3분의 8이야. 선생님 이거 예쁘게 정리가 안 되는데요? 네, 정리가 안 돼요. 냅두세요. 냅둬도 돼. 알겠지? 굳이 어거지로 막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 우리 어차피 뭐 구해야 돼? 넓이 구해야지. 넓이. 그지? 넓이. 자, 갑니다. 이제 그럼 여기 숫자 좀 정리할게요. t 대신에 누가 들어가? 3이 들어가. 그러면 3에서 1을 빼지. 여기 길이가 2네.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좌표가 3이니까 요 길이 얼마야? 5야. 3이야. 요 길이 3. 그 다음에 잘 봐. 여기가 3이거든. 그리고 이걸로 보는 거죠. 로그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냅두고요. 이거 냅두고 왜 굳이 이걸로 해? 여기 지수인데. 이걸로 가는 게 낫지. 그럼 얘는 높이가 이게 높이잖아. 2의 3 플러스 k제곱에서 빼기 2의 1 플러스 k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넓이식 좀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자 갑니다. 2 더하기 3 곱하기 2의 3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의 1 플러스 k제곱이야. 자,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2의 3 플러스 k제곱과 2의 1 플러스 k제곱 요거 두 개는 이만큼이 차이가 나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얘를요. 이렇게 바꿔주고 4를 빼주시면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계산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1 뺀 거야. 그럼 3 곱하기 2의 1 플러스 k인데 그게 뭐였어? 이거. 그래서 로그를 그대로 집어넣어. 로그 2의 3분의 8이요. 됐나요? 그러면 약분이 어떻게 되나? 약분이 안 돼요. 약분 안 돼요. 끝났어요. 식 마무리하시면 문제 정답입니다. 2분의 15 곱하기 얘는
로그 2죠. 그죠? 로그 2가 되니까 요 로그 2에 대해서 2분의 15 곱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냐면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 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객관식 정답 몇 번인가요? 4번이 되는 거죠. 알겠니? 자, 지수로그 방정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 확인하시고요. 됐나요? 됐나요? 네, 정리하시고요. 자, 20번을 먼저 할게요.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거 갖고 와. 수요일 날도 알겠지? 수요일 날 갖고 오시고 2회 자, 오늘 20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이제 극한 문제고요. 함수의 극한 문제고. 문제 보시면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돼 있는데, 자, 가조건 가볼게요. 가조건에서 f'0가 0이고요. f1은 뭐가 아니래냐면 0이 아니래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나 조건의 식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나는 잘 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x 곱하기 f'x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f1인데 여기서 주목하실 건 이거야. 이게 0이 아닌 값에 수렴하죠. f1이요. 0이 아닌 값에 수렴해요. 0이 아닌 값에. 그죠? 그럼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는데, 잘 봐. 여기다 0 대입하면 무조건 0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니까 분모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지. 잘 봐. 우리가 하는데 분자가 0이야? 자, 분자가 0이고 분모가 그냥 몰라. 아직. 분모는 미지수.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길 거 아니야. 0으로 수렴한대. 자, 얘가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0일 필요가 없죠. 0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자가 0이니까. 알겠니? 근데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잖아. 그럼 무조건 분모는 0 돼야죠. 그래서 준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분모는 0 돼야 돼. 이때. 그래서 이걸 준 거예요. 0이 아니에요. 이 말을. 됐습니까? 이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수렴한다. 수렴하는구나. 수렴하니까 이거 0이니까 이거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얘가 0일 수도 있거든. 그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 말이 없잖아요. 이 말이 없으면은 얘가 0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F0이 0이라고 뽑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거 잘 기억해. 분자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모가 0인 건 아니에요. 0분의 0꼴 극한에서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뽑아낸 결론. 문제에서 가조건 줬고요. 나조건에서 그럼 어떤 걸 주는 거냐면 여기 0인 건 확실하죠?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결국 이거네. F0도 0이고요. F'0도 0이에요. 이 말이죠. 그럼 fx는 x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니까 fx 3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x 세팅을 이렇게 할게요. x제곱 곱하기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최고차 함계수 아직 모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대입을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F'1이 첫 번째 F'1이 자연수라고 그랬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F-1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딱 느낌이 쌤이 항상 그 선지 분석할 때 구하는 거 분석할 때 잘 봐. 단일 함수값이야. 그냥 하나의 함수값인데 그냥 하나의 함수값을 딱 물어보면 자 F-1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함수가 하나로 딱 고정이 될 텐데 F-1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 최대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최대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아 여러 개 나오겠구나. 이 생각은 가져가셔야죠. 여러 개 나올 거야 답이. 근데 답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답으로 해봐 이런 얘기겠지? 자 이런 거 항상 생각하시고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조건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이제 요거 대입할 거야. 요거 대입할 건데 잘 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나에다가 이제 대입하시면 fx입니다. fx 대입하시면은 x제곱 곱하기 ax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가 원래 x가 있었고 f'x인데 자 이거 전개해서 미분 때리면 f'x가 뭐냐면 얘는 3ax 제곱 더하기 2bx가 돼요. 그래서 x 인수를 또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나를 빼시고 남은 거 써주시면 3a 더하기 2b다 라고까지 아이고 잠깐만 네 3ax 더하기 2b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약분하시면 되죠. 네 약분하세요. x제곱 날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리미트 잘 봐. x가 0으로 갈 때 ax 플러스 b분의 3ax 플러스 2b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게 뭐라는 거냐면 이게 F1인데요. 자 F1은 얼마냐. 우리가 미지수 잡아놨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해. 그럼 여기다 1 대입하시면 1이고 1이니까 A 더하기 B가 돼서 F1은 A 더하기 B예요. 이렇게까지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해놨으니까 0000 대입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잘 봐. 그러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여러 개가 안 나오거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B가 0이고 B가 0이 아닐 수가 있다. 이때 결과가 달라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B가 0입니다. B가 0이면 잘 봐. 얘가 없다고 치면 AX분의 3AX거든. 약분이 또 돼요. 그래서 이걸 나눠줘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 약분을 한 번 더 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고민인 거야. B가 0이면 0인자가 더 하나 나와서 이게 0인자 결국은 이제 세제곱 완전 세제곱 형태가 나와가지고요. 약분이 돼요. 근데 B가 0이 아니면 약분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럼 그때 대입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 잘 나눠줘야 돼.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진다는 거. 상수항이 0이냐 0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해볼게요. B가 0이야. 없어. 그러면 AX분의 3AX니까 AX분의 3AX 약분하면 3이야. 그리고 A야. B가 0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A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봐. A가 3이고 B가 0이거든. 그럼 fx는 요거잖아. 그럼 fx 요거니까 0 지우고 3 대입하면 fx가 얼마가 나오냐면 fx가 3x 세제곱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확인은 좀 해봐야지. 잘 봐. 뭘 만족해야 돼 반드시. 뭘 만족해야 돼? 이거 만족은 해야 돼. F'1이 자연수냐 이거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요거 미분해보면 암산할게요. 얘는
이거 미분하시면은 f'x는 9x 제곱이고요. 걷다가 1 대입하시면은 f'1은 9라는 자연수 나오니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답이 될 후보가 뭐가 되냐면 f-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건데 에이 이건 탈락이에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주관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셔서 맞추신 분들 중에서도요.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푸셨어도 답이 나온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야 돼. 알겠어? 완전히 다른 식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니네 중간계산 과정에서 이거 안 했을 거라고. 근데 이거 중요하다고. 뭐 이 문제는 이걸 안 해도 답은 나와요.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보고 오 0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식 정리했으니까 0 0 대입해가지고 b분의 2b니까 2 해가지고 a 플러스 b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 문제는. 근데 사실은 원래 따져봐야 될 걸 안 따지고 간 거라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 자, 그럼 가겠습니다. b가 0이 아닐 때입니다. b가 0이 아닐 때는 여기다가 0 대입하고 여기다 0 대입하시면 이만큼은 그냥 날아갈 거고요. 0으로 바뀌고 그럼 b랑 2b만 남으니까 약분 치시면은 2가 되겠지. 그지? 됐니? 자, 그럼 a 플러스 b가 2라는 식이 나왔거든? 그러면 근데 얘는 문자가 두 개야. 문자가 두 개. 그래서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문자로 정리하면 자, 한 문자로 정리할게요. b를 2-a라고 놓을게요. 얘들아, 문자의 개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한 문자로 정리해야 된다. 알겠니? 그 다음에 잘 봐. 자, 문제에서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이 f'1이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저기다 1 대입하시면은 3a 더하기 2b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얘 있죠? b를 a로 정리했잖아요. 대입하세요. 대입하시면 3a 마이너스 2a 더하기 4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4가 나오고요. a 플러스 4가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돼요. 됐나요? 그럼 잘 봐. a 플러스 4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큰 정수면 되죠. 그래서 범위가 하나 나와요. 이 자리에 마이너스 4 들어가면 안 되죠. 0이니까 자연수 아니잖아. 근데 마이너스 3부터 들어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하니까 무수히 많은 숫자가 생기는데 그 경계가 a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정수라고. 그거나 같아. 알겠지? 자, 그럼 계산 마무리하겠습니다. 갑니다. a 값의 범위 나왔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f-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나와요. 근데 우리 b 뭐 하자고 그랬어요? b, a로 통일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2-a 대입하시면 2-2a가 나옵니다. 근데 2-2a의 무슨 값 구하자고 그랬어? 최대값. a의 범위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하시면은 여기다가 요게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근데 감소함수잖아. 그럼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3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때 최대값 얼마 나와요? 8 나옵니다. 이게 감소함수니까 직선이니까 감소함수잖아. 기울기가 감소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함수라서 제일 작은 값 집어넣는 게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 정답은 8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극한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